자, 이제 제가 쟤를 만나면은 제가 더 커지지. 근데 신강하면은 제가 커질수록 좋겠고, 신약하면 더 괴롭다. 추리가 가능하겠지? 내가 신강하게 되면은 그걸 뭘 한다? 신왕, 제왕이 된다. 개해의 갑인이다. 신유의 축이다. 자, 신왕, 축이 되나?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한눈에 보여야 되지. 우리는 신왕, 제왕 이런 말 몰라도 돼. 쟤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당할 수 있다. 사주를 딱 보니까 거부팔자네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 팔자를 보고 거부인지 거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공부를 해보면 알아. 신왕, 제왕이 된다. 그게 제가 국을 이루었다. 제국을 이루었다. 제국을 이루고 제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 정제다. 그럼 작은 돈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 제가 국을 이루면 무조건 부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신앙 제왕들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헤매고 다닐 때 참 사람이 왜 돈이 없지? 돈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신앙 제왕이 얼마나 좋나? 신앙 제왕, 신앙 관왕이 좋으냐, 신앙 제왕이 좋으냐? 다 좋지만 나는 관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제왕을 더 좋아하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부다, 그치? 신앙 제왕이다. 그럼 쟤를 마음대로 부르니까 쟤라는 거는 환경을 지배한다 그랬다. 그래서 신앙 제왕들은 첫째 거부팔자다. 그럼 뭐 그거 부자다 어쩌라고. 뭐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나 마음이 재물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매사에 할 때 하는 게 일이 호쾌하다. 영웅호걸이라 그렇게 얘기도 해.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두보라는 시인이 있고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었어. 두보는 결국 끝에 이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신발도 없어가지고 어느 배후에서 얼어 죽었다고. 근데 이백 같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아버지가 저 중앙아시아에 거기에서 큰 거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호쾌하게 살았어. 그 시에 보면 알아. 시가 이게 이백의 시인데 시가 아주 호쾌해. 한마디로 벌써 천지 만물지 과객이라 천지 인간이라는 거는 벌써 내뱉는 말이 벌써 막 장대. 그래서 얘기가 너무 뻗어나가는데 구김살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 제왕한 사람들은 영웅호걸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서 환경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총수가 이 골목에 한번 들어섰다. 벌써 오기 전부터 이 동네 난리가 난다고. 이게 주위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팔자고, 개척정신도 좋고, 도전정신도 좋고, 두려움이 없잖아. 어떤 놈은 뭘 하나 하려도 할까 말까. 그런데 있는 놈은 내질르고 봐. 삼성이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안 해본 게 어디 있어. 해보고 안 하면 말고 망해도. 그래서 개척정신이라 하는데, 좋은 말로 하는데 뭐 누구는 안 그러나. 뭐 작곡하는 놈 오늘도 생각하다가 보이 그랬대. 작곡한 놈들이 음악을 작곡하는 놈이 짓는 족족 다 명곡이 되냐? 실패도 많아. 그렇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좋고.
응? 그래서 영웅호걸이고, 경제계에는 뭐가 되나? 당연히 경제계에 거물이 되는 거 아니야. 경제장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재는 어디로 흐르나? 관이지. 그래서 이런 재가 많은 사람은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처럼 나를 경제계에 나도 가겠습니다. 커서 이러면 애비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너는 권력을 잡아라.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쟤는 관으로 간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재물은 권력하고 붙게 돼 있어. 그게 뭐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경유착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치? 그렇게 보면 되고, 개척정신 그렇고 되고, 관리 잘할 거고, 돈 버는데 1등이다. 신강한 사람들은 지 돈 버는데 1등이고, 신약하는 사람은 남 돈 벌어주는데 1등이야. 옛날 같은 경우는 신약한 사람들이 은행에 하루에 몇 억씩, 몇백억씩 만져. 너무 돈이잖아. 남의 돈 관리해주는 팔자야. 근데 요즘은 은행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시대적으로 점점 변해가. 금융권에 들어가고 은행에 들어가면은 자기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지, 요즘. 그래서 신앙 제왕들 처덕이 참 좋아. 처덕, 그지?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나? 결혼하고 자식 놓으면 더욱 발전을 한다. 좋은 거는 다 하네. 재생관이 되니까 자식도 귀자를 두는 거고, 아버지도 똑똑할 거고, 그제? 그리고 가문도 좋고, 응?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이제 편재, 정재, 우리가 이런 거는 굳이 따지지도 않아도 돼. 편재, 정재, 재를 관리하면 헌돈이고 새돈이고 뭐 묵은 돈이고 돈 관리를 다 잘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간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할 때 간목이 있고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거네. 연월에 있는 게 먼저 본처다. 그래 했지. 그리고 우리가 저 채성론 할 때 기토가 여기 있고 무토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 간목이 무토가 이게 본처야. 여기는 기토가 본처고, 연월에 있는 게 본처라 그랬지. 이렇게 되면은 본처 무토하고 잘 살다가 나중에 기토를 만나면은 각기 합이니까 기토가 도망가 살아. 갈등을 느낀다. 근데 밑에 경우는 도망을 간다 안 간다? 백날 꼬드겨 봐라. 내가 가는가? 안 간다. 그래 이혼수가 온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편재라는 것은 우리가 문 여자니까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편재다. 일확천금.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아까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정재가 있는 사람은 절대 무리를 하지 않고 계획된 돈이지만은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횡재수, 그것도 눌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되겠고, 남자가 이렇게 편재가 있다고 했지. 편재가 있으면은 해로를 한다 못한다. 충이 되면은 해로 불가야. 근데 이렇게 극만 될 때는 이거는 괜찮아. 안 되는 거 뭐냐? 경금이 갑경충이 돼 있다든지 경금이 충이 돼 있으면 갑목을 가지고 있다. 신금이 을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때 편재, 그리고 임수가
병화가 들었다. 개수가 정계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전부 이런 팔자들은 뭐다? 해로는 불가다. 근데 극만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충이 돼 있을 때는 해로가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돼. 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충이 돼 있으면 사이클도 맞지 않고 인연도 안 되고 반드시 이혼을 하게 돼 있다.